안녕하세요. K자부심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런던의 분위기는 전혀 축제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들려온 토트넘의 믿기 힘든 대참사 소식 때문인데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보여준 그야말로 처참한 경기력은 현지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유효 슈팅 단죄로 경기장에는 응원 대신 지루해 죽겠다는 보링 토트넘이라는 조롱 섞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이끌던 그 뜨거웠던 공격 축구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토트넘은 더 이상 날카로움도 투지도 없는 영혼 없는 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뼈아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경기를 비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태양이 사라진 자리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오늘 그 처참한 실상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요? 숫자가 증명하는 처참한 데이터와 함께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 한계를 지금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참한 실상, 데이터와 전술이 증명하는 영혼 없는 뻥축구.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드러난 토트넘의 세부 지표를 보면 이 팀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반전 내내 기록한 유효 슈팅이 단 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앞섰을지 몰라도 그것은 실속 없는 유자형 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중원에서의 세밀한 빌드업을 포기한 채 의미 없는 롱볼, 이른바 뻥축구만을 고집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전술적인 미스매치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아치 그레이와 팔리냐, 벤탄쿠르로 구성된 중원은 상대의 압박에 질식해 백패스만 남발했고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패스는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손흥민의 부재와 직결될까요? 과거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상대 수비는 그의 뒷공간 침투를 두려워해 감히 라인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대 수비 라인을 강제로 뒤로 밀어버리는 전술적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사라지자 브렌트포드는 마음 놓고 라인을 끌어올려 토트넘의 중원을 압박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공을 잡고 뛸 선수가 없으니 공격 템포는 사정없이 늦춰졌고 결국 수비가 다 복귀한 상태에서 의미 없는 크로스만 올리다 끝나는 최악의 패턴이 반복된 것입니다. 현지 팬들이 경기 도중 지루하다며 야유를 보낸 것은 단순히 골이 안 터져서가 아닙니다. 팀의 전술적 근간이 흔들리고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전환 속도가 완전히 거세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본 것은 비단 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영국의 전설적인 레전드들조차 이 경기를 지켜본 뒤 참아왔던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현지의 경합, 영국 레전드들의 독설과 손흥민 부재의 실체?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스튜디오는 경기 직후 그야말로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한 현지 레전드들조차 이번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본 뒤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레전드는 스카이 스포츠 방송 도중 아주 뼈아픈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는 오늘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히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그 어떤 공포도 주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과거 손흥민이 경기장에 서 있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은 그의 압도적인 속도와 결정력을 의식해 감히 라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전술적 억제기가 사라지자 브렌트포드 같은 중위권 팀들조차 토트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격진의 단순한 부재를 넘어 팀 전체의 전술적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만들어내던 그 공간을 이제는 그 누구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BC의 한 전문가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동안 손흥민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왔다. 토트넘은 이제야 그 오만함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경악 섞인 총평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이토록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한 선수의 부재를 성토하는 것은 EPL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런던이 이토록 깊은 절망과 후회에 빠져있는 이 순간
바다 건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욱 묘한 기분에 적게 만듭니다. 그곳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런던의 어둠과 LA의 찬란한 빛, 그리고 증명된 클래스. 런던의 차가운 야유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태평양 건너 미국 LA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경악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해 자멸하고 있을 때 LAFC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북미 대륙 전체를 자신의 매력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들은 단순히 그의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품격과 겸손함에 연일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논리적 핵심은 클래스의 전이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내보내며 세대 교체를 꿈꿨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윙어가 아니라 팀의 승리 DNA와 기준점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유럽 최고의 스타가 이토록 낮은 자세로 팀에 헌신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손흥민을 리빙 레전드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를 잃은 토트넘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 각자 따로 노는 모래알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결국 손흥민이 없어도 괜찮을 것이라 자만했던 토트넘의 판단은 통계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나 완벽한 전략적 패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쪽은 보석을 잃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보석의 광채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대체 불가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자, 새해 첫날에 이 참혹한 결과가 과연 토트넘에게 어떤 최후 통첩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태양이 사라진 뒤 토트넘에게 남겨진 가혹한 진실. 결국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주득점원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팀의 영혼이자 정체성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가 팀을 위해 헌신하며 억지로 지탱해오던 그 위태로운 시스템은 그의 부재와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드러난 창의성의 부재와 무기력한 뻥축구는 결코 일시적인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 없는 오만함이 불러온 필연적인 몰락입니다. 데이터와 레전드들의 일침이 증명하듯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더 이상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강팀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낯선 미국 땅에서 다시 한번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행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반면 런던에 남겨진 것은 뼈아픈 후회와 주인 없는 공허한 야유뿐입니다. 이번 새해 대참사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닌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맞이할 긴 암흑기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토트넘의 황금기는 어쩌면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미 막을 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트넘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손흥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팀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